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건설직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손재수와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육친론 중에서 비견겁제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칠판에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비견겁제. 사주에 비견겁제가 과다하거나 비견겁제가 너무 강하면 손재수, 사기를 잘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견겁제가 강하다는 것은 월지를 포함해서 3개, 월지가 아니면 4개, 5개, 이렇게 비견겁제가 3개, 4개, 5개, 6개, 이런 분들은 손재수, 재물을 손실당하거나 사기를 잘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견겁제가 강하면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내 혼자 다 먹을 수가 없다. 비견겁제들과 나누어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바로 재물을 손실당, 많이 벌게 됩니다. 이 비견겁제가 강하면 손님도 많이 오고 앞으로는 많이 버는데 뒤로 다 새나가지. 특히 사주 격국 중에서 양인격이라고 들어보셨죠? 양인격. 뭐 간목일간에 묘월이라든가 병화일간에 5월이라든가 무토일간에 5월, 경금일간에 6월, 임수일간에 자월, 이런 양인격 사주가 손재수, 재물 손재수, 사기수를 많이 당깁니다. 걸록격은 조금 덜한데 월지에 비견 있는 걸록격, 이 양인격, 산전수전 공중전이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양인격. 특히 무관성사주, 무관성사주가 있습니다. 사주에 정관과 평관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지요. 왜 그럴까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지키는 경비원이다, 경찰관이다. 그래서 재물 지킴이 관성이 없다는 것은 재물을 손실당합니다. 그래서 무관사주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 번, 두 번 크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없는 사람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성이 올 때는 좀 나은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관성운이 사라질 때, 이때 바로 사기꾼이 접근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 나서 사기꾼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죠. 그러면 또 다음에는 더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를 친 사기꾼도 잘못했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도 큰 잘못입니다. 왜냐? 이 사기를 당하게끔 그 환경을 조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평생 사기를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사기를 당할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당한 사람이 또 사기를 당하고, 술주정한 사람이 또 술주정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또 입원하고, 교통사고 난 사람이 또 교통사고를 자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처음부터 큰 사기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사기를 다시 두 번 다시 사기당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똥파리가 날아온다고 파리만 쫓으면 계속 똥파리가 달라듭니다. 똥을 지우면 똥파리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맑게 하면 사기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사기꾼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다음에는 더 큰 사기꾼을 대자연에서 시험지로 보내게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두 번, 세 번 사기를 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고 사기꾼을 욕합니다. 물론 사기꾼은 잘못했지만
사기를 당하게끔 그 환경을 조성한 사람이 70%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인 대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먼저 반성하고 왜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사기를 계속 당하는가. 예. 자, 그 다음에 상관 원국의 사주 원국의 상관과 정관이 가로 세로 위아래라든가 옆이라든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상관 경관 위화백단이다. 상관이 정관을 바라보면 물론 대운 세운에서 와도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100가지 화가 떴는데 원국에 상관 정관이 있는 경우는 사기를 잘 당하게 됩니다. 구설 시비도 많고. 예.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재성, 편재, 정재, 이 재성이 약하거나 고립된 분. 차라리 재성이 없으면 다행인데 사주에 정재나 편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고립됐다. 예, 이런 경우는 10중 8구 사기를 당했다. 이 재성은 내 돈이 아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예. 그리고 재성에 뿌리가 없는 경우, 재성에 뿌리가 없다. 천간에만 재성이 있고 그게 지지나 지장간에 통근을 하지 않을 경우는 추석하는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이 돈은 아무리 많아도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사주구조를 모르고 사기를 당해놓고 사기꾼을 욕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는 구조는 사주에 겁재 옆에 정재가 있는 경우입니다. 겁재가 있는데 바로 옆에 정재가 오는 경우. 대운, 세운에서도 겁재와 정재가 나란히 위아래 오는 경우. 이때가 바로 사기를 당하는 시기입니다. 월운도 마찬가지고 세운, 연운도 마찬가지고 대운도 마찬가지고 원국도 마찬가지고 겁재와 정관이 마주치는 이러한 운에는 사기를 당할 확률이 70% 이상이다. 물론 오행구족격에 조후가 잘 맞고 편중된 사주가 아닌 중화된 사주는 겁재와 정재가 나란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편중되거나 목화토금수 중에 뭔가 하나가 없는 경우에 겁재와 정재가 약하거나 겁재가 그 다음에 군겁쟁재라고 하죠. 군겁쟁재. 비경겁재가 강한 경우, 이런 경우에 재성이 약하게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은 재물을 손실당하게 되고, 재물을 손실당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암에 걸린다라든가 위험이라든가 큰 교통사고가 난다라든가. 군겁쟁재 있는 사람은 실비보험 같은 걸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 삶의 굴곡이 큽니다. 비경겁재가 많은 사람은 부모 형제 운도 없고 재물 운도 없고 배우자 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색 잡기로 떠돌다가 실업자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군겁쟁재입니다. 그런데 군겁쟁재가 되더라도 김구 선생님같이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숙자도 있지만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왜? 군겁쟁재라는 것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올 때 사람을 잘 속여주면 사람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군겁쟁재가 되는 사람은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나 이런 탁한 기운의 사람을 사귀기 때문에 손재수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근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부족한 내면의 길량이라고 하죠. 내공을 채우면 맑은 기운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공이 강하면 물리가 터지기 때문에 사기를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3초 안에 그 사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뭔가 이 사기꾼인가? 왜? 사람은 육천육혈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온 몸은 머리카락부터 모든 신체 기관은 센서가 됩니다. 그런데 탁한 기운이 있고 내면의 내공과 실력이 적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평생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배워야 됩니다. 제 수강생분 중에서 70세 되신 분이
올해만 해도 서너 분 정도 저에게 와서 이 명리학 강의, 명리적성학 강의를 듣는 분이 있는데요. 100세 인생에 70세부터 이것을 배워서 노후에 활용도 하고 융합도 하려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 배움은, 명리학을 배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겠다는, 공부하고자 하는 그 욕망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 배움의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재수와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주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일반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혜를, 책이 없어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스승과 멘토를 만나서 그야말로 진리의 지혜를 많이 흡수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질량과 내공이 커져서 실력자가 됩니다. 실력자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이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사람복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돈복이 터진다. 실력을 갖추면 사람이 오고, 사람이 오면 재물은 저절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런 실력자가 돼서 사람과 사이를 이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고 자신과 가족은 잘 되는 것이 천지인 대자연의 운영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채워서 어떤 경우도 재물을 손실당하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길 천부경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심산원장의 선재수와 사기를 잘 당하는 사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